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실적 좋은 회사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실적 좋은 회사를 찾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이게 수익률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나는 좋은 회사를 삼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보다 못 미치는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매매를 합니다. 환경 뭐 컨센서스 같은 데서도 레포트를 받아가지고 적정 주가에 대해서 목표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유튜브에서나 아니면은 신문에서도 목표가, 목표 주가 같은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그 다음에 어, 뭐 역대급 호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호재 뉴스들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정보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사게 되면은 수익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 실적이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회사가 내년에도 더 큰 기대를 하고 내후년에 더 큰 기대를 해서 실적이 뭐 2년간 장기 우상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됩니다. 한데 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 과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과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현재 미래를 반영한 가격이냐 아니면은 너무 과반응해가지고 올라간 가격이냐를 봤을 때 이 회사의 실적 대비 봤을 때 미래의 가치를 따져봤어도 이 100만 원의 가치는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이미 과반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제가 그림판에서 써보면은 실적이 예, 실적이 좋은 회사는 이미 과반응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나 뭐 코스피 종목들 누구나 아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종목들이고 과반응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좀 예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실적 좋고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왜 안 올라가냐 한 거는 이미 과반응된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과반응만큼 거품이 빠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다음 분기 때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실적을 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실적을 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지 말자. 이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실적 발표가 나면은 내년에는 얼마 가겠지, 내년에 얼마 가겠지라는 그냥 단순히 산술적인 그런 계산들로 가지고 실적을 뭐 너무 장밋빛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상치보다는 너무 하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일반 투자자와의 수싸움이기 때문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부터 이제 자 1부터 100까지라고 치면은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는데 여러분들의 뽑은 숫자들의 어, 평균의 중간값이 가장 우승을 한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사람들은 1부터 100까지니까는 50번을 내가 고르면은 1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50번 생각하겠지? 그러면은 50의 절반인 25를
25를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보통 그것까지 생각을 할 테니까 1부터 25 사이에 가운데 값을 내가 또뭐 사야겠다. 이건 뭐 책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계속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국 값은 1입니다. 1. 1이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보통 한 두 번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뭐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보통 한 25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12나 13을 갖고 있어야지 이기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그 실적을 보고 생각하는 수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적자라고 해서 적자 예단은 물론 안 하는 게 좋겠지만은 지금은 적자지만 적자가 지속이지만 LG 디스플레이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남들보다 6개월 전에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이 나고 앞으로 대박이 날 거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10만원 가까운 9만 5천 원대에 팔 수 있는 이유도 남들과의 수싸움에 앞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차에 물리신 분, 셀트리온에 물리신 분,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 대부분이 그런 수싸움에서 이미 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은 종목이 실적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사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과의 수싸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1부터 100까지 중에 가운데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1등입니다 라고 하면 50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50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꼴등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광분에 못 이겨서 그 50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게 무슨 레포트가 나와서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의 수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있어서 수싸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뭐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자들은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온다기보다는 어떤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을 팔면은 어떤 종목을 사게 돼 있습니다. 예. 보통 전체 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외국인이 들어간 종목은 언젠가는 뺄 것이고, 그렇죠? 매도한 종목은 언젠가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남들과 똑같이 그 관점을, 외국인 투자자 매매 동향 같은 걸 보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일반 투자자와의 수싸움에서 지지 말자. 그리고 실적을 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지 말자. 이렇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